지역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3월 16일) 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부산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1번 환자인 70대 여성은 100번 환자인 60대 여성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로써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직원인 97번 환자와 관련한 감염은 동료와 아내 지인까지 총 4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부산 코로나19 환자 중 50명은 퇴원했고 1명은 사망했습니다. 경남도에서 닷새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현재 경남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81명입니다. 한편 창원시는 그동안 임시 폐쇄했던 공공시설 중 야외 시설을 중심으로 119곳을 개방했는데요. 창원축구센터, 마산야구센터, 창원국제사격장, 창원시립테니스장 등은 트랙과 운동장, 족구장 야외 시설을 개방했고 주남저수지 탐방로와 해양드라마 세트장, 화이강의 다리 스카이워크 등 외부 관광지도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만 머무르는 영유아 가정을 위한 놀이 가이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부산시는 집에서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 가이드 영상인 아이랑 집콕을 제작해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영상은 취약 전 영유아의 발달과 수준에 맞게 전래놀이, 신체놀이, 미술놀이, 음률놀이, 조작놀이, 산책 등 총 6가지 유형으로 구성했습니다. 영상은 모두 60편으로 하루 6편씩 열흘 동안 게시됩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월요일 퇴근길에 함께하는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고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시사 퀴즈 문제 나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감염병으로 이것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부는 피해 상황에 따라서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의 복구비 절반은 국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생계비와 주거 안정비용, 또 사망,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국가가 7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피해 복구에 주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무엇으로 지정돼야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특별재난지역, 2번 특별경보지역, 3번 특별관리지역.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도 정답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이바구 스튜디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타워에서 이용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이것으로 선포를 했는데요. 감염병으로 이것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피해 상황에 따라서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 이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의 복구비 절반을 국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생계비나 주거 안정비용, 사망자나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국가가 70%까지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정부가 피해 복구에 주도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자, 과연 무엇으로 지정이 돼야 이런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1번 특별재난지역, 2번 특별경보지역, 3번 특별관리지역.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오늘의 키워드에서 이 얘기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서 이것이 지정된 것, 여러분들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문자 주실 때 여러분들 의견도 함께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면서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1부는 트랙스타와 함께합니다. 아이고 집에만 있으려니까 너무 갑갑하다. 자기야 우리 등산하러 갈래? 등산복도 없고 등산화도 없다. 아이고 마 지금 트랙스타 전 매장에서 4월 5일까지 봄맞이 대박 세일 중이란다. 기분이다. 내가 가서 오늘 한번 쫙 뽑아줄게. 진짜가? 준비 안 하고 뭐하노? 트랙스타 매장으로 얼른 가보자. 네,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 하시는 지금 시각 6시 11분 막 됐습니다. 자, 월요일 퇴근길 교통 상황 어떤지 교통정보센터로 가보죠. 김윤미 리포터. 네, 교통정보센터입니다. 네, 아무래도 월요일은 좀 정체가 많이 되는 요일인데요. 오늘은 어떤가요? 네, 먼저 주의하실 사고 구간 있습니다. 네.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에서 구서 나디목 방향으로 부산요금소를 2km 지난 지점 2차로와 3차로에서 승용차 석대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뒤로 정체 가중되고 있고요. 낙동대로위로는 구포역에서 덕천교차로 방향으로 구포역을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각 구간 참고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내도로 곳곳으로 퇴근길 정체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 진구 중앙대로는 범내골 교차로에서 서면 교차로 행하기에 지체입니다. 동평로 따라 정묘사에서 하마정 교차로 쪽으로 밀려서고 있고요. 금정구 중앙대로는 구서지하차도에서 부곡 사거리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반송로는 석대사거리에서 금사사거리 행하기에 지체입니다. 번영로 외곽 방향 문현내디목에서 광안터널 행하기에 밀려서고 있고요. 도심으로도 원동내디목을 지나 수영터널 행하기에 지체되고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는 도심 방향 감전내디목에서 주례내디목 행하기에 지체되고 있고 외곽으로도 황령내디목에서 범내골 내디목 쪽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현재 남해고속도로는 제2낙동교에서 만덕 방향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따라 삼락 나디목에서 백양터널 진입으로 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에서 김유미였습니다. 네, 김윤미 리포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 갖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훅 들어간 뉴스. 어제부터 부산에서 택시업계를 대상으로 한 한시적 승차 거부가 허용이 됐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승차 거부, 문제가 될 텐데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있을 경우 택시 기사들이 한시적으로 승차 거부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과연 시행 이후에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은 없는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건우 기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네, 반갑습니다. 김건우입니다. 네, 일단 제가 앞서 한시적으로 승차 거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언제까지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번 15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예. 그동안 택시 운전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혹시 요즘 그래도 대다수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또 마스크를 안 쓴 승객들이 좀 있었나요? 어떠셨나요? 네, 주간에 제가 운행을 해보니까 네. 많은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을 다 하고 탑승을 하시는데요. 네. 일부 승객 한두 분 정도가 마스크를 착용 안 한 분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어떠세요? 좀 이렇게 마스크 쓰시기를 권유하시거나 이렇게 해보셨나요? 네, 권유해보니까 자기는 면역성이 강해서 착용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네. 또 그런 저희들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좀 해달라 이러면은 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아, 네.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택시를 탄 적이 있었는데 기사님께서 창문을 내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양해를 구하시면서 근데 보니까 그 택시에 요즘에 손소독제 비치해 놓은 택시들도 좀 많고 여러모로 애를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님들 입장에서도 이런 한시적 승차 거부 좀 반길 만한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시 이번 조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아무래도 이제 승객들하고 이렇게 좀 불편한 부분들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하시나 봐요. 네. 예. 근데 지금 제가 운행을 해보니까 네. 주간에는 거의 그래도 착용을 하시는데 네. 야간에 특히 저희들 운행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또 술 드시고 택시 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더 네, 협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요즘 뭐 경기가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까 다들 힘들다 하시지만 특히나 또 대중교통 수단 이용하는 거 좀 꺼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택시 기사님들 고충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어떤 게 가장 힘드실까요? 예, 요즘 가장 힘든 거는 저희들이 이동 인구도 없고 네. 그다음에 승객 감소로 인해서 수입이 없는 게 가장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그 외출도 자제하시고 네, 택시 이용도 조금 꺼리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뭐 모든 분들이 애를 쓰고 있으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기사님 마지막으로 저희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네, 승객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승객 여러분, 저희 개인 택시 조합에서 이번에 손 세정제라든가 소독제라든가 이런 거를 일률적으로 배분을 해가지고 비치하고 있습니다. 네. 승객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타고 내릴 때마다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저희 택시를 많이 좀 이용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기사님들 입장에서도 어떤 승객이 타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건우 기사님과 직접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산시에서 택시 승차 거부, 네,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들의 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 지금 이제 조금 확산세가 누그러진다고 해서 방심하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 아직은 조심할 단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하루빨리 제대로 진정세에 접어들어서 여러분들 불편이 좀 덜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훅 들어간 뉴스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오늘 하루에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키워드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송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키워드에서 시사 퀴즈 힌트가 나갑니다. 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을 해서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어제 청와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제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이 이번이 7번째인데요. 그렇죠. 사실 그동안은 계속 자연재해 때문이었는데 네.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포함이 됐을까요? 일단 대구 지역은 전체를 포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경북은 일부입니다. 경산과 청도 봉화 지역이 특별재난 지역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경북은 피해 정도를 고려를 해서 특정 지역만 포함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특별재난지역의 대상 기준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일단 네. 특별재난 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인데요. 자연이나 사회재난을 당한 지역의 현 상황이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경우 그 대상이 됩니다. 경북 지역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대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를 해서 복구 계획을 수립한 후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일단 주민생계 및 주거 안정 비용 그리고 사망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이 되고요.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이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특별재난지역, 2번 특별경보지역, 3번 특별관리지역.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시사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알아봤고요. 다음 키워드 넘어갈까요? 마스크 오브제 명의 도용입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공적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명의를 도용해서 타인의 마스크 구매 기회를 빼앗아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사는 50대 여성 A씨는 지난 12일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동네 약국에 갔는데요. 이미 누군가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서 구매해 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네. 약국에 설치된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에서 구매 확인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일로 A씨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함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마스크 사기 위해서 긴 줄 늘어서 있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한참을 기다려서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을 했다. 네. 이러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뭐 전산상의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 고의로 도용을 했다면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단 법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네. 남의 신분증을 주어서 명의를 도용해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 공문서 부정 행사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만약 단순히 남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것이라고 해도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 징역, 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또 공문서 부정 행사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네. 조심해야겠죠. 아우, 마스크가 뭐길래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가 절로 나올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데요. 요즘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급한 사람들에게 마스크 양보하는 그런 선한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와는 좀 상반되는 네, 조금 씁쓸한 그런 그렇죠?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한국식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네. 미국도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증시가 크게 폭락을 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 역시 재난이 아닌 질병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네. 그 가운데 미국이 우리나라가 한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내놓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뭐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그 질병통제예방센터 찾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네. 한국식 드라이브 스루 검사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썩 내키지 않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아주 뭐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나섰다죠. 사람이 이렇게 손바닥을 뒤진대요. 네. 그 당시 인터뷰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기자가 한국은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던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데 그쪽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감염된 사람이 그쪽은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니다라고 우리나라의 드라이브 스루에 대해서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네. 하지만 사태가 심각해지자 제일 먼저 갖춘 것 중에 하나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8주가 중요하다면서 다음 주 초까지 50만 명을 추가로 검사하고 한 달 안에 500만 명이 검사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드라이브 스루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장소에서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할 수 있게 약국이나 상점들과 협의를 해왔다며 또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검사를 받는 게 목표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상황이 다급해지자 서둘러 한국식 선별 진료 형식을 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키워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인포데믹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사태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가운데 불안감을 부추기는 허위 정보가 넘쳐나는 이른바 인포데믹, 즉 정보 감염증 현상이 코로나19 대응을 한층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허위 정보가 범람을 하면서 감염병과 관련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사이에 합리적인 대응 대신 불안과 갈등만 확산하게 됐다는 것인데요. 특히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가짜뉴스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나 언론사의 이름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어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에 관한 가짜 뉴스라고
하면 네. 뭐 대처 방법이라든지 그렇죠. 민간 요법 이런 네. 것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 정부나 언론사에 관한 가짜 뉴스까지 나들고 있다고 하니까 참 걱정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좀 그 유념해야 될 대표적인 가짜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에 올려진 글 중에 있었던 가짜 뉴스인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행정 명령으로 조선족은 1개월만 거주하면 주민증 선거권을 발급해준다라는 가짜 뉴스가 언론사 이미지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또 SNS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기획재정부 주관 제약회사 사장들과의 회의 참석 후 요약이라는 제목의 허위 사실도 유포가 됐었고요. 이 기사는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특히 강원 원주경찰서는 포털 맘카페와 SNS에 무슨 동, 무슨 카페 등 7개 업소가 신천지가 운영하는 업소라는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이 허위 사실을 올린 피의자 그 6명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가짜 뉴스 중에는 확진자가 특정 업체를 방문했다는 내용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 확진자 등이 특정 의료시설을 방문했다라는 내용도 22건이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포털사이트 맘카페나 SNS 등에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는데요. 정부나 언론사를 사칭해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유포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짜뉴스는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에 배치던 그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통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와 관련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호소하시는데 여기에 가짜뉴스까지 좀 보태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의 키워드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송영아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바우 스튜디오 월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시사 퀴즈 한 번 더 내드릴 텐데요. 오늘의 키워드에서 첫 번째 키워드로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의 복구비 절반은 국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생계비와 주거 안정비용, 사망자,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국가가 70%까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가 피해 복구에 좀 더 주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엇으로 지정이 돼야지 이런 지원들을 받게 되는 걸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특별 재난 지역, 2번 특별 경보 지역, 3번 특별 관리 지역.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실 때 번호만 남기지 마시고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여러분들 의견도 함께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바구 스튜디오 2부에서는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 법률 이야기 나눠보는 법대로 삽시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2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바우 스튜디오 2부 시작합니다. 자, 오늘 시사 퀴즈 한 번 더 내드릴 텐데요.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이것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감염병으로 이것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부는 피해 상황에 따라서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의 복구비 절반은 국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생계비와 주거 안정비용, 사망자나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국가가 70%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피해 복구에 좀 더 주도적으로 책임을
책임을 지게 되는 건데요. 과연 무엇으로 지정이 돼야 이런 지원들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자, 1번 특별 재난 지역, 2번 특별 경보 지역, 3번 특별 관리 지역.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실 때 이번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441번님 오늘 가장 먼저 정답 올려주셨고요. 0782번님 정답도 잘 받았습니다. 4848번님 정답 주시면서 얼른 해결되길 바라요 하셨고요. 1615번님은 부산은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영세업자나 소상공인들 게 지원이 좀 이뤄졌으면 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뭐 대구 경북 일부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각 지자체들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산시도 역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영세업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좀 힘내실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4626번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겠어요. 언제나 건강관리 잘하시고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4626번님도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3227번님 하루빨리 코로나19 종식 선언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하셨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한결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3635번님 반대 여론도 있지만 내가 그 입장이면 어떨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사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이 지역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뭐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이 지역 선포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 9422번님 힘든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표에만 관심 있는 정치권은 뒷전으로 물러나 있어야 되고 정부 주관으로 신속히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8534번님은 저는 코로나가 발생하고 우리나라가 유동적으로 정말 잘 대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다들 한마음으로 이 힘든 시기 잘 버텨내길 바라봅니다 하셨습니다. 7875번님도 정답 정확하게 올려주셨고요. 1206번님 코로나19를 계기로 단합된 국민의힘으로 우리 국민 모두 잘 이겨내시길 기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차분함과 질서 잘 지키고 이웃사랑, 가족사랑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마스크 착용부터 타인을 배려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모두 코로나19 잘 이겨내시고 활짝 웃는 시간이 다 함께 봄과 함께 기다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뭐 모두가 힘들다 하지만 서로 위로하면서 잘 버텨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628번님 코로나 이제는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네, 23일 3년 만에 첫 출근인데 어린이집 개학이 23일에서 또 연기된다는 소리가 있어서 마음이 심란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지금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마찬가지고요. 초중고등학교 개학 같은 경우는 내일 아마 교육부에서 일단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두 아이가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사실 좀 걱정입니다. 개학을 한다고 해도 걱정이고 또 개학이 연기된다고 해도 걱정이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886번님은 정답 주시면서 이 지역 지정한 거 잘했다고 생각한다 하셨고요. 3858번님도 정답 주셨습니다. 5868번님 어제 저 마스크 2개 구입해서 위층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드렸습니다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양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직접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나눠주셨다고 하니까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참 고마워하셨을 것 같아요. 네, 5868번님 제가 대신 감사하다고 인사 전하고 싶네요. 2827번님도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6353번님 얼른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 전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을 했습니다. 다들 힘들지만 가능한 선에서 조금씩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6353번님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9799번님은 지금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이 재난인데 대구만 이것을 선포한다는 게 좀 내키지 않는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확진자라든지 사망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구 또 경북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거의 도시가 멈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2901번님께서 지금 사진을 2장 올려주셨는데 저희 닭들이 청개종인데 청개란에 나왔습니다. 딸이 병아리는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는데 반찬해 먹겠다고 했더니 먹지 말자고 하네요. 순수한 마음 예뻐서 보내봅니다 하시면서 네, 우리 이 닭들의 사진 그리고 알을 들고 있는 너무 예쁘게 생긴 우리 따님 사진도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일상이 멈춘 것 같지만 조금씩 또 일상생활에 우리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시사 퀴즈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 남겨주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와서 법대로 삽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구남로 엘본더스테이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구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구남로 엘본 더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네,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생활 법률도 알아보고 요즘 핫한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이지요. 법대로 삽시다. 오늘은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 말고 참 이렇다 할 이슈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늘도 코로나19와 완전 무관한 얘기는 아닌데요. 네.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목받은 종교가 하나 있죠. 신천지. 네. 네.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그 어떤 시작됐던 게 신천지 때문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야기가 됐는데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는 내 가족이 신천지 신도였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가정 파탄에 이르는 경우까지 생겨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가족 간 종교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보니까 그 내 가족 중에서 이 종교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족에게조차 저렇게 밝히질 않고 종교 활동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실제로 좀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 전국에서 신천지 때문에 부부간 갈등이 발생한 경우가 꽤 많았는데요. 네. 그중에 상당히 화제가 된 사건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드리면요. 네. 얼마 전 대구 한마음 아파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신천지 성도들 중에는 저렴한 아파트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 예배당 근처에 모여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번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이런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6개 동에 1,300가구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에서는 신천지를 믿는 아내 문제로 6가구가 이혼을 했고요. 10가구가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 외에도 신천지 신도임을 숨기고 있는 가정이 한 30여 가구 정도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뭐 어느 정도 갈등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렇게 대거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 최근에 신천지에 빠진 아내와 이혼한 송모 씨가 공개한 사연을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 그 아내와 송 씨는 9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연애도 오래 하셨네요. 네. 그리고 아이 둘을 낳고 10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광주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고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장모님이 이곳이 터가 좋다라고 이사를 유도를 했고요. 결국 2016년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아내가 유아교육 자격증 수업 등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부부 그 싸움이 잦아졌고요. 네. 아내는 그때마다 남편이 하는 말을 녹음하고 또 누군가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좀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자 남편은 장모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는데 네. 이후에 아내는 자해를 하는 등 더 심각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아내와 장모가 모두 신천지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결국 아내와 장모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모두 한통속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네.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이때부터 아내가 이혼을 위한 밑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내 쪽에서 네네. 네. 한 2017년 초에 남편이 자신을 이단 상담소에 데려가려 한다는 것을 이 아내가 알았다고 해요. 네. 그때부터 집에 신천지 신도들을 데려와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남편 송 씨의 지인들에게 노골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은 남편을 때렸다고 하네요. 이 아내가. 폭력까지. 네네. 네. 그래서 남편 송 씨가 이를 저지하려고 아내를 살짝 밀었는데 그 순간 아내는 자해를 하면서 네. 손가락을 부러뜨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남편이 폭행범으로 몰릴 뻔한 상황이었는데 네. 다행히 이를 지켜본 9살 난 아이가 엄마가 아빠를 때렸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남편 송 씨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아내가 네네. 의도적으로 남편에게 어떤 폭행을 가하게끔 유도를 한 거네요. 내지는 이제 자신이 자해를 하고 있는 남편이 그렇게 했다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때 경찰이 혹시 아내가 신천지냐고 물었다고 해요. 경찰이 와서요? 네네. 알고 봤더니 그 같은 아파트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접수가 됐고요. 네. 이게 바로 그 신천지 신도들이 이혼을 유도하는 일종의 수법이었던 거죠. 네, 이후에 2018년 이 부부는 이혼 소송에 돌입을 했고요. 법정 공방 끝에 결국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끼리 이런 방법을 공유를 했던 거죠. 근데 보통 배우자가 신천지 그 신도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가능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뭐 신천지 성도이기 때문에 바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기로 협의를 하지 않는 한은 재판상 이혼으로만 이혼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재판상 이혼은요,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한 유책 사유가 있어야 그 상대방한테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종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유책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배우자가 나랑 다른 종교를 가졌다, 뭐 이단이다 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유책 배우자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혼 청구를 하기는 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대법원은요, 남편이 아내가 자기 몰래 다른 종교를 믿어왔다 라는 이유만으로 이혼 소송을 낸 사건에서 아내의 종교가 사이비 종교라거나 네. 또 종교단체의 행위가 법 질서에 위배되는가의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누구도 상대방의 종교활동을 그만두도록 강요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유책 사유 이외에도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는 또 이혼을 인정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가 다른 걸 넘어서 종교에 지나치게 빠져서 뭐 가정에 소홀했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종교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파탄에 이르렀다. 네. 뭐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자면 종교가 다르다라는 이런 그 자체만이 아니라 종교 활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네. 또는 종교가 가정과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가 이혼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그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은 좀 달리 법이 적용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 것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배우자가 자신이 신천지 성도임을 숨긴 상황에서 그 가족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네. 이제 처벌 문제는 형사사건
인데요. 네. 상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상해죄라는 게 바로 그 타인의 신체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걸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염병에 걸리는 것도 당연히 상해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뭐 모든 경우 일반화할 수는 없고요. 이 형사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고의 내지는 과실이 있었는지 네. 그리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그 가족들이 발병을 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어때요? 가족이 신천지라고 해도 네. 다른 곳에서도 감염될 수 그럴 수도 있는 있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꼭 뭐 종교를 숨긴 그 가족 구성원 때문에 감염되었다라는 걸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아까 그 고의나 과실 부분 말씀드렸는데 자신이 병에 걸린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보면서 그 자신이 에이즈 환자인데 네. 그걸 숨기고 성관계했다가 상대방에게 에이즈 감염시킨 경우에 네. 그 상해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 경우의 핵심도 결국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에이즈에 걸린 게 맞느냐 이런 네. 인과관계 인정 여부 그리고 이 사람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느냐 이런 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도 내지는 좀 적어도 중요하고 뭐 알 수 있었느냐. 네네. 그리고 나로 인해서 가족들 누군가가 전염이 되었다. 이것이 좀 입증이 되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요즘 보면 그 신천지 교도들 중에서 코로나19 검사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뭐 계속해서 정부가 나서서 검사를 받으라 이렇게 유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검사를 거부한 것 네. 때문에 가족이 걸렸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 형법상의 어떤 입증 부분은 단순한 역학조사랑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감염이 됐는지 이런 게 정확하게 좀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은폐 행위로 배우자 및 자녀들이 함께 생활하다가 감염된 사실이 분명하게 좀 밝혀져야 되거든요. 네. 뭐 그런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함께 밥을 먹거나 또 가까이서 이야기를 하는 등의 접촉이 있었는지 또 뭐 그 해당 그 사실을 숨긴 자가 마스크를 착용을 했는지 또 발병 시기라든지 네. 또 외부에서 감염됐을 가능성 이런 걸 면밀히 따져봐야 되겠죠. 네. 네네. 요즘 뭐 워낙에 지금 이 종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네네. 있어서 뭐 이로 인한 가정 파탄 이런 얘기들도 심심찮게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그 검사를 거부했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이게 결국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이 신천지 교도라는 걸 숨기고 또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전염병에 걸렸다. 또는 또 그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다. 네. 그래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게 입증이 된다면 이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많은 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파탄주의, 이제 파탄이 난 것만 가지고 이혼을 인정하는 걸 넓게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실제로 사건으로 가더라도 네. 하급심에서는 최종적으로 이혼이 된다, 안 된다에 있어서 좀 판단이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 가족 모두가 신천지 신도라거나 이러면 가족 간의 갈등이 좀 덜할 것 같은데 종교로 네. 인한. 근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게 강제로 개종을 요구한다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혹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아무래도 뭐 실제로 내 배우자가 네.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을 때 바로 이혼하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개종을 하고 네. 우리 가족을 계속 지키자라고 말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교인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강제로 지금 개종을 요구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갈등이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국교가 없고요. 네. 그래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 강제로 개종을 요구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도의 차이가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종교적인 갈등이 심하고 또 그 개종을 요구하는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면 결국 이혼이 되어야겠죠. 네. 그 과정에서 또 누가 더 유책 배우자인가에 따라서 위자료 지급 문제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고요. 네. 혹시 변호사님 이런 사건 뭐 관련해서 맡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가 네. 논란의 중심이 돼서 그렇지 이런 종교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까지 이어지는 일은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찾아보시면요. 네. 신천지 말고도 우리나라의 소위 뭐 이단, 사이비로 인식되는 종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직접 했던 사건 중에 아내가 이단 종교에 빠져서 그 어린 자녀들도 내팽개치고 지방에 있는 종교 집회에 참석하러 다니고 또 그 집에 있는 재산들을 다 모아서 종교단체에 갖다 내고 네, 이렇게 했던 네. 사건이 실제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은요. 이미 종교 갈등으로 인해서 부부가 오랫동안 갈등을 하다가 별거를 한 지 오래된 사안이었거든요. 네. 심지어 자녀들도 이 엄마가 종교 활동으로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또 재산을 그 갖다 바쳤다고 네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네. 차라리 부모가 이혼을 하고 또 종교에 빠진 엄마와도 인연을 끊고 싶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결국 이 남편 쪽에서 이혼 소송 제기했고요. 네. 부인도 이혼을 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요. 네. 다만 이제 남편이 위자료고 뭐 재산 이거 다 필요 없다라고 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가 되기는 했는데 네. 참 그 당시에 사건을 하면서 가족들의 심적인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사건이었어요. 아휴, 코로나19로 정말 안 그래도 전국이 어지러운데 종교 때문에 또 가정이 파탄나는 사례까지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니까 네네. 여러 가지로 참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들려주실까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로 그냥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어떤 힘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어렵지 않은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또 거기에 종교 문제까지 더해지면 더하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종교가 다르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병에 걸리고 또 비정상적인 종교 활동 또는 또 종교를 숨겼다. 네. 이게 나를 속였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실 정상적인 혼인관계나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가족 관계에서 믿음만큼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자 오늘 법대로 삽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월요일 순서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시사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특별 재난 지역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오늘의 키워드에서 이 내용 다뤘더니 단 한 분의 오답도 없이 모두 정답을 올려주셨는데요. 1425번님 정답 1번입니다. 친구도 대구에 살고 있는데 빨리 코로나19가 빨리 지구를 영원히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7673번님 정답 1번 코로나19 빨리 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7660번님도 정답 주셨습니다. 2855번님은 감염병으로는 처음인데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정답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1206번님 공포, 불안, 걱정 있는 코로나19 잘 지나가길 기원합니다. 경북 도민, 대구 시민 힘내십시오라고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남겨주셨고요. 3963번님, 7282번님 그리고 9995번님 정답도 잘 받았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정답 주셨는데요. 정답 올려주신 분 중에 4626 그리고 6353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좀 하나 돼서 마음을 모아본다면 지금 이 시기도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하나 되어 많은 가수들이 함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오늘 이바구 스튜디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에는 김민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탓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다시 생각해 우리에겐 아직 희망은 있어 어려울수록 강해지는 믿음 그래 다시